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Design of Highly Functional Genome Editors by Modeling CRISPR-Cas Sequences라는 논문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2025년에 실린 논문이고 네이처에 출판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LLM을 이용해서 오픈 크리스퍼1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인공적인 그런 진 에디터를 만든 논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인공적으로 개발한 진 에디터의 경우는 기존에 가장 널리 사용되었던 진 에디터인 SPCas9과 이제 진 에디팅 활성도 측면에서 동등하고 오히려 오프 타겟 액티비티는 감소하는 그런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인공적인 진 에디터를 개발한 목적은 이제 기존의 자연계의 미생물에서 유래한 크리스퍼 베이스드 진 에디터의 경우에는 인간 세포 내에서 작동을 할 때 활성도가 저하되는 특성을 보였고 또 오프 타겟 액티비티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좀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진들은 1RM의 아니지 이제 100만 개의 크리스퍼 카스 오페론을 이제 잘 데이터 마이닝을 해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크리스퍼 카스 아틀라스라는 이제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LLM을 학습시켰고 이를 통해서 이제 서열적으로는 되게 자연계의 카스 단백질과 되게 다르지만 그 기능은 유사한 그런 이제 최적화된 카스9 유사 단백질을 만들고 최적화된 RNA까지 설계한 그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배경 지식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제 그 단백질 기존의 프로틴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많이 쓰이던 방법은 크게 Directed Evolution과 Structure Guide Mutagenesis가 있었습니다. 먼저 D 방법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되게 다양한 단백질을 만들 수 있었고 기능적으로도 향상된 단백질을 만들 수 있었지만 일단 이제 랜덤 뮤타제네시스를 이용해서 단백질 돌연변이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되게 실행이 느렸고요. 또 인간 세포 내에서 대규모로 스크리닝하는 거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좀 컸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트럭처 가이디드 뮤타제네시스의 경우에는 이제 명시적인 구조 가설이 필요합니다. 이런 명시적인 구조 가설이 물론 단순한 분자가 결합하는 단백질이면은 충분히 효과적이지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진 에디터 크리스퍼카스 같은 진 에디터의 경우에는 절단 기능이나 아니면 RNA와의 상호작용 등 복잡한 기능을 갖는 단백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단백질을 이러한 종류의 복잡한 기능을 갖는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제 스트럭처 가이디드 뮤타제네시스 방법은 좀 비효율적이었던 거죠. 반면에 이제 이 논문에서 사용한 그런 LLM 베이스드 어프로치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구조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unsupervised 러닝을 통해서 서열 정보만 충분히 많은 양의 데이터만 넣어줘도 이제 모델이 알아서 구조와 기능을 학습을 통해 파악하는 그런 방법인 거죠. 훨씬 효율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런 이제 LLM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이용해서 오픈 크리스퍼 1이라고 부르는 그런 진, 이제 생성형 진 에디터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연구자들은 유니버셜 프로틴 프리데이트 이제 이제 500 밀리언 개의 그 수많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단백질을 이용해서 단백질 자체에 대한 이제 일종의 단백질 자체에 대한 좀 제너럴한 학습을 진행시켰습니다, 모델에게. 하지만 이제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건 크리스퍼 카스 단백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퍼 카스의 특이적인 좀 더 특화된 그런 데이터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걸 이제 크리스퍼 카스 아틀라스라고 부르는데 이제 크리스퍼 카스 아틀라스를 발굴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26.2 테라바이트의 마이크로바이올 제놈과 메타지놈을 이제 이런 뭐 여러 가지 모델들과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마이닝을 했습니다. 그 결과 100만 개의 크리스퍼 카스 오페론이 이렇게 이제 발견할 수 있었고요. 이 100만 개의 크리스퍼 카스 오페론을 구성 요소들로 세부적으로 쪼개면은 이런 식의 500만 개의 카스 단백질 아니면 23.7 밀리언의 뭐 크리스퍼 스페이서 이런 식으로 쪼개볼 수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 명시된 거는 이제 1 밀리언의 크리스퍼 카스 오페론이었고요. 그걸 이제 단백질 단위로 쪼개서 6.1 밀리언 중에 또 약간의 필터링을 통해 5.1 밀리언의 프로틴 정보를 이용해서 어,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프로진2 베이스 LM2라는 모델을 학습을 시켰고요. 이런 크리스퍼 카스 아틀라스를 이용해서 그 결과 이제
그렇게 만들어낸 이제 단백질 서열들이 총 4만 개였는데 이 4만 개의 단백질을 이제 서열의 4만 개의 생성된 단백질 서열들을 중에 70%의 서열 유사도를 갖는 그런 단백질들끼리 클러스터링을 진행해 봤습니다. 그렇게 클러스터링을 진행했더니 어, 자연계의 이제 크리스퍼카스 아틀라스, 즉 자연계에 있던 단백질들의 서열 가지고 클러스터링을 진행했을 때보다 2.7배나 더 높은 단백질 그 다양성을 보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4.8배가 더 높은 단백질 다양성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네. 400만 개의 단백질 서열을 생성했고, 그 400만 개의 단백질 서열 중에 200만 개는 이제 unconditional 그냥 아무런 그런 프롬프팅 없이 생성한 거였고, 나머지 200만 개는 최대 50개의 서열까지 이 NC 터미널에 대해서 이제 자연계에 존재하는 단백질의 서열 정보를 알려준 채로 컨디셔널하게 그렇게 생성한 단백질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다 합쳤더니, 크리스퍼 카스 아틀라스에 등재된 자연계 단백질들의 서열을 이제 70% 유사도로 클러스터링 했을 때 개수보다 이제 훨씬 더 많은 뭐 4. 최대 4.8개 평균적으로 4.8개 정도의 그런 확장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크리스퍼 카스 아틀라스 즉 이제 그냥 내추럴한 그런 자연계의 단백질 서열과 이제 생성된 그런 단백질 서열 간의 유사도를 보여주는 건데 이 퍼센트 아이디를 보면은 대부분 이 거의 한 40에서 60% 가까이에 이제 밀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100%에 가까울수록 자연계의 단백질 서열과 유사하다는 건데 결국은 이제 이 말은 생성된 서열들이 대부분 자연계의 서열과 거의 좀 차이를 많이 보였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제 알파폴드 2를 이용해서 그 구조의 이제 네이처 시퀀스를 통해서 형성한 구조와 제너레이티드 시퀀스를 통해서 형성한 구조 사이에 이제 거의 일치도를 예측하는 척도인 PLDDT를 비교를 해보니까 81.65%의 제너레이티드 시퀀스에 대해서 80점이 넘게 나왔습니다. 이 80점이 넘게 나오면은 되게 그 단백질을 생성한 서열을 믿을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이제 서열은 되게 자연계의 단백질 서열과 좀 많이 달랐지만 기능적으로는 아니, 구조적으로는 되게 유사한 그런 단백질 서열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연구자들은 조금 더 튜닝을 해서 수많은 크리스퍼 카스 단백질 중에서 특히나 카스9 단백질에 국한시켜서 모델을 파인 튜닝 해봤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크리스퍼 카스 모델 이제 앞에서 살펴본 그 크리스퍼 카스 모델에 프롬프팅을 적용을 했는데요. 50개의 이제 레시듀에 대해서 카스9에 대한 정보를 어, 함으로써 그렇게 카스9 단백질에 대한 서열을 만들어내는 프로프팅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오히려 그런 프로프팅 없이 단순히 그냥 카스9 단백질에 대한 23만 개 정도의 이 정보를 줘서 그냥 조금 더 전문적인 LLM을 시키는 게 그걸 이제 파인 튜닝이라 하는데 그런 방법이 오히려 어, 더 제대로 된 카스9과 닮은 유사한 그런 서열을 뽑아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이런 모델을 만들어서 총 100만 개의 카스9 단백질 서열을 만들어냈는데요. 그 중에서 좀, 이제 가능성 있는 서열들만 남겨본 결과 54만 개의 서열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54만 개의 서열과 그리고 자연계 서열들의 사이에 진화적인 유형관계를 보기 위해서 파이로로직 이제 개통도를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이게 개통도입니다. 이 개통도가 이제 보시면은 초록색이 제너레이티드 시퀀스에 대한 이제 뻗쳐나간 개통이고요.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진화적 유형관계가 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네이처 단백질에 비해서 제너레이티드 단백질의 다양성이 훨씬 이렇게 넓게 분포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가지의 길이 같은 거를 썸하면은 이제 다이버시티를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다양성을 이제 종합해 본 결과 제너레이티드 온이 이제 생성한 서열이 차지하는 다양성의 비중이 거의 90% 가까이로 어마어마하게 높았다는 점입니다.
즉, 되게 진화적으로 이 LLM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서열들은 진화적으로 수많은 가능성을 이렇게 탐색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많은 가능성을 탐색한 거는 좋지만 그게 제대로 이제 기능을 하고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도 타당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 좀 따져봤는데 일단 먼저 따지기 전에 이렇게 만들어낸 그 54만 개 살아남은 이제 생성형 서열들은 어, 이제 평균적으로 56.8% 정도의 아이디를 보였습니다. 이때 아이디는 카스9은 아니고 가장 이제 카스 아틀라스, 크리스퍼 아틀라스에 존재하는 단백질 중에 가장 그 특정 제너레이티드 시퀀스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단백질의 서열과 56 56.8%의 유사들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되게 새로운 서열의 가능성을 탐색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생성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여기가 이제 두 개가 먼저 생성된 단백질의 길이를 비교해 본 거고 그 길이는 거의 일치했습니다. 길이는 일치한데 어, 이 서열이 달랐다는 거는 뮤테이션이 발생했다는 거겠죠. 뒤에서 이건 더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앞에서 봤던 그림과 비슷하죠. 대부분 이제 70% 정도의 유사도를 갖는 서열들을 가지고 구조 예측을 해보니까 알파폴트 2로 PLDT가 대부분 80점 넘게 나왔다는 거고요. 99.4%의 서열들에 대해서 80점이 넘게 나왔습니다. 이제 F의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구조 예측이고 서열에 대한 특정 서열이 주어졌을 때 그게 어떤 구조를 생성할지에 대한 예측이고 이건 이제 아예 실제 레퍼런스가 되는 것과 구조의 일치도를 보는 건데 어, 이제 놀랍게도 가장 이제 해당 제너레이티드 시퀀스의 경우에는 NME1 카스9이라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단백질과 서열상으로는 39.2%밖에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새로운 서열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게 새로운 서열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TM 스코어, 즉 그냥 자연계 단백질과 구조적으로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의 점수는 0.71로 상당한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카스 단백질에 여러 가지 서브 도메인들이 존재하잖아요. 뭐 이런 HNH라던가 럽C 도메인 같은 뭐 클리비지 액티비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도메인들이 존재하는데 그 도메인들의 이제 보존도를 또 따져봤습니다. 이제 구조적으로 그랬더니 네이처 단백질과 제너레이티드 이 사이에 보존도가 거의 높죠. 사실 C 같은 도메인은 이제 좀 일치도가 떨어지는데 이거는 C 도메인 자체가 카스 단백질 내에서 좀 스플릿된 채로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보존도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그 과정 자체가 테크니컬하게 어려웠다라고 연구진들은 평가를 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핵심은 카스9 모델, 즉 카스9에 대한 단백질 서열을 생성하는 LLM 모델을 이용해서 카스9과 유사한 기능을 갖지만 그 서열 자체는 좀 되게 새로운 그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롭게. 다음으로 gRNA 모델만 빠르게 살펴보면 그냥 이제 11만 개 정도의 단백질, 11만 개 정도의 이제 정보를, 타입 2 이펙터 정보를 이용해서, cRNA와 트레이서 RNA 시퀀스의 정렬이 얼마나 그러니까 일치하는 그런 정보들만 이용을 했고, 그걸 이용해서 시퀀스 투 시퀀스 gRNA 모델을 학습을 시킨 겁니다. 이 학습의 결과로 gRNA 모델은, 그러니까 자연계에 존재하는 그런 cRNA 플러스 트레이서 RNA와 되게 유사한 RNA 서열을 만들어냅니다. 이 둘 사이의 유사도를 평가를 해본 결과 그걸 이제 에딧 디스턴스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에딧 디스턴스를 계산한 다음에 그런 유사도를 계산한 다음에 이제 두 축으로 해서 이제 t 분석을 해볼 수 있는데 그 결과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 sgRNA와 제너레이티드 사이에 이게 되게 서로 모여 있잖아요. 이 말인즉슨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 그 말인즉슨 sgRNA 생성된 sgRNA가 이 카스9의 서브타입들을 잘 구분을 해서 이렇게 각각 대응되는 서브타입에 대응되는 이제 gRNA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근데 저희가 살펴볼 건 여기서 SP-Cas9입니다. 네, 그래서 SP-Cas9, 네, SP-Cas9과 유사한 진 에디터를 발굴하는 과정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먼저 SP-Cas9 Cas9 파인 튜닝 모델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그거를 이제 SP-Cas9의 프롬프팅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N 터미널 정보와 C 터미널 정보에 대한 그 정보를 제공을 했고 그 결과 35만 개의 Cas9 서열이 먼저 생성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성된 35만 개 중에서 LM 로그 라이클리후드 점수와 그리고 SP-Cas9 팸 그리고 트레이스 RNA와의 호환도 등을 그 예측한 호환도 점수를 이용을 해서 총 어찌됐든 결론은 209개의 서열을 선정을 했습니다. 209개 서열은 결국에 SP-Cas9의 기능을 갖는다고 예상이 되는 그런 서열인 거죠. 이게 이제 209개이고 총 합해서 어 근데 여기서 209개는 크게 어, 이제 82개, 209개 중에서 82개는 조건부 생성입니다. 즉, 프롬프트를 주었기 때문에 자연계의 서열이 조금 존재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서열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서열 중에 일부는 자연계 서열이고, 나머지 서열에 대해서 이제 LM이 만들어낸 거죠. 그게 82개가 있었고, 127개의 경우에는 이제 127개 서열의 경우에는 모든 이 서열이 다 LM에 의해서 짜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fully generated라는 이 보라색 조건이 그런 총 127개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낸 다음에 어찌됐든 어, 성능을 봐야 되잖아요.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SP 카스9 유사 진 에디터의 진 에디팅 성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핵 293 T셀에 도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3개의 타겟 사이트를 선정을 해서 그거에 대한 에디팅 에피시언시를 이제 봤는데요. 인델레이트로 봤습니다. 인델레이트로 봤다는 거는 이제 카스9 단백질이 특정 타겟 사이트를 절단을 할 거 아니에요. DSB가 생성이 되는데 그 DSB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인설션이 발생하거나, 그러니까 삽입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결실이 발생합니다. 즉, 이런 인델 레이트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되게 많은 세포에 대해서 진 에디팅이 성공을 했다는 거죠. 카스9 단백질 접근을 해서 이제 타겟 사이트를 정확히 잘라냈다라는 방증이기 때문에 인델 레이트를 통해서 진 에디팅 에피션시를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평가를 한 결과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네, SP 카스9의 인델 레이트를 1으로 잡았을 때 탑 높은 이제 성능을 갖는 그런 서열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높은 릴레이티브 인델 레이트를 보였습니다. 이게 SPCAS9보다 더 높다는 거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세포에 대해서 진 에디팅이 성공을 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시그린 같은 경우에는 209개 단백질에 대해서 뮤테이션이 얼마나 내추럴 프로틴의 시퀀스로부터 발생을 했느냐인데 앞서 설명했듯이 그 길이는 거의 비슷했잖아요. 그 상관관계도가 되게 0.97 정도로 높게 나타났는데 서열이 다양성이 높다는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서열이 존재한다는 거는 사실 다 뮤테이션인 거잖아요. 그 뮤테이션을 몇 개가 발생을 했는지를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분포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용하게 될 오픈 크리스퍼 1의 경우에는 182개의 돌연 변이를 보였어요. 그 네이처 프로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네이처 프로틴이에요. SP9이 아니라 SP 카스9으로 보면은 이제 403개 돌연 변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그냥 서열상으로 가장 가까운 자연 유래 단백질 서열과의 뮤테이션 차이를 본 거거든요. 아무튼 이렇고요.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48개의 단백질 이제 209개 중에 48개만 남겨서 이제 더 뒤에 이어지는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근데 그 세 가지 기준이 뭐냐면 일단 인델 액티비티가 충분히 높아야 되고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퍼센트 아이디가 80보다 낮아야 된다. 이 말인즉슨 자연계의 에스피카스9 단백질 서열과 충분한 거리만큼 새로워야 된다. 충분하게 새로워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이제 앞서 말했듯이 이 모든 서열이 다 LLM에 의해서 생성되어야 된 것이다. 자연 유래 서열이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굴한 게 이제 오픈 크리스퍼 1입니다. 최종적으로 발굴한 게. 오픈 크리스퍼 1은 일단은 왜 발굴했냐. 여기 있는데 가장 높은 온 타겟 레이트를 보였고, 그리고 이제 되게 낮은 좋은 성능의 오프 타겟 레이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SPCAS9과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온 타겟 레이트는 거의 비슷해 보이죠. 근데 오프 타겟 같은 경우에 앞서 배경 지식에서 설명했듯이 SPCAS9의 경우에는 되게 높습니다. 이 말인즉슨 타겟이 아닌 곳에 엉뚱한 곳에 카스9이 붙어가지고 진 에디팅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획기적으로 오픈 크리스퍼 1의 경우에는 줄인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앞서 설명했던 오픈 크리스퍼 1은 182개의 단백질 돌연변이가 가장 근접한 그런 네이처 프로틴으로부터 유래했다라고 살펴봤고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이것도 그 오프 타겟을 많이 이제 오픈 크리스퍼 1을 이용했을 때 오프 타겟 레이트가 줄어든다라는 건데 이건 이제 사실 사이트식이라는 분석을 통해서 본 거예요. 토탈 리드, 이제 총 읽은 숫자 중에 온 타겟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인데 지금 보면은 농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비중으로 온 타겟의 비중이 전체 리드 중에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오프 타겟이 많이 발생했다는 걸 겁니다. 에러가 많이 떴다는 거겠죠. 엉뚱한 거를 막 잘라내고 있다는 건데 왜냐면 이제 카스9이 너무 많아지니까, 과하게 많아지니까, 과량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에러가 뜰 확률도 높아지는 거죠. 그게 이제 SP 카스에서는 되게 많이 발생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엄청 현저하게 낮아졌잖아요. 이 온 타겟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 말인즉슨 오프 타겟 이상한 것들을 잘라냈다는 거죠. 그게 토탈 리드를 만들어냈을 거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오픈 크리스퍼 1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조금 더 살아남았죠. 즉, 좀 더 높은 스페시피시티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온타겟으로 이제 에피션시도 되게 대등하다는 걸 보였고, 그리고 오프타겟 스페시피시티는 훨씬 높아졌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조군 실험을 하나 간단하게 진행을 하는데요. 대조군 실험으로서 단순히 이제 SPCAS9과 서열 유사도만 충분히 새로운 얘들을 만들어내서 그렇게 새로운 서열을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내도 비슷한 성능을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에 대한 반박을 진행한 거죠. 뭐 사실 그냥 이제 그래서 뭐 이볼루셔너리 메소드, 뭐 스트럭처 베이스드 메소드 아니면 문헌에 있는 베리언트 아니면 SPCAS9과 그냥 단순히 서열 유사도만 57에서 70일 아이디 정도만 떨어진 얘들 이런 식으로 되게 평가를 해봤는데 뭐 얘네들의 결과를 보면은 일단은 아예 그냥 진 에디팅을 못 일으키는 애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거의 그냥 온 타겟 인델 레이트가 0이죠. 이건 그냥 성능을 못 냈다는 거고 오프 타겟 컨디션일 때도 얘네들은 이제 그래도 온 타겟이 좀 보이는데 일단 되게 그 분포가 너무 넓죠. 분포가 많이 넓게 분포가 되어 있고 또 오프 타겟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막 그렇게 좀 이 저희의 오픈 크리스퍼 1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얘는 밀집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데 여기는 너무 분포가 분산되어 있고 또 오프타겟도 좀 분산되어 있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말인즉슨 아무런 그러니까 단순히 서열 유사도가 다르다고 해서 그게 기능을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서열 유사도를 낮게 해도 기능적으로 잘 작동하지 않고 그냥 서열만 새로운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저희 LM으로 만들어낸 단백질 서열들은 이제 그 자체의 새로움은 또 존재하면서 동시에 기능적으로도 잘 작동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오픈 크리스퍼 1의 성능 평가로서 마지막으로 진행해 본 거는 NGG 팸 이제 SP 카스 9의 경우에는 NGG를 팸으로 인식을 합니다. 타겟 서열의 NGG 그러니까 타겟 서열의 말단에 타겟 서열의 뒷부분에 NGG라는 팸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거기에 결합을 해서 특이적으로 잘 절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래서 NGG 팸이 있을 때는 인델 레이트가 그 SPCAS9이나 오픈 크리스퍼 1이나 비슷하게 보였습니다. 지금 P가 0.27로 거의 유의하지 않죠? 즉 되게 동등하게 팸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논 NGG 팸일 때는 팸이 타겟에 없다는 거니까 사실 그러니까 진 에디팅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오프 타겟 컨디션인 거죠. 그런데 이 SP 카스9의 경우에는 이때도 이제 그러니까 진 에디팅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오프 타겟 레이트가 높은 거죠. 스페시피시티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저희 오픈 크리스퍼 1에 비해서. 그쵸? 그걸 이제 다른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여기서도 보면은 인델 레이트가 어 이제 논 NGG 팸이 없을 때 낮죠. 낮은데 훨씬 낮은데 여기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SPCAS9에는 조금 더 높습니다. 그 인델레이트가 스페시피시티가 떨어진다라는 걸 또 다른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NGG
있을 때, 즉 템이 있을 때만 relative indel rate가 상대적인 레이트, 즉 OC에 대한 SP 카스니까 이게 1보다 작다는 거는 그러니까 뭐 1 근방에서 논다는 거는 서로 이 인델 레이트가 비슷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1보다 커진다는 거는 SP 카스에서 더 많은 인델이 발생한다. 즉 SP 카스 9의 특이성이 떨어진다라는 방증입니다. 나머지 서열들, 즉 논팸에 대해서 그게 높아지고 있는 걸 보면은 네, 특이성이 확실히 SP 카스 9이 떨어진다. 반대로 저희 오픈 크리스퍼 1이 어, 기존의 자연계에 존재했던 SPCAS9의 한계를 극복하고 오프 타겟 레이트를 확연하게 낮출 수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다음 실험들은 이제 좀 추가적인 그냥 실험인데 먼저 이제 베이스 에디터를 만들어 본 겁니다. 앞서 쭉 살펴본 것들은 사실 다 진 에디팅이잖아요. 즉 DSB를 일으키는 건데 이제 베이스 에디터라는 거는 하나의 그 서열에 대해 하나의 한 가닥의 서열에서 이제 흠집 닉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A를 G로 바꾸는 그런 에디터의 기능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닉 케이스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픈 크리스퍼 1에 뮤테이션을 발생을 시켜서 타겟 스트랜드 닉 케이스로 만들어내고 그 N 터미널에 이제 디아미네이스를 연결했습니다. 그냥 자연계에 존재하는 건 아니고 엔지니어드 된 이전 연구에서 연구되어서 엔지니어링 된 ABE 8.20이라는 아베 8.20이라는 그 디아미네이스를 연결을 시켰고요. 네, 그리고 이제 A to G 컨버전의 레이트를 SPCAS와 SPCAS9과 오픈 크리스퍼 1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세 개의 네, 이게 이제 이 회색 그래프와 초록색 그래프, 그리고 첫 번째 이 아벡 8.20에 대한 이 성능을 보면은 다 동등하죠. 거의 일치합니다. 여기 보면 다 일치하죠. 그 다음에 그러면 PF dim1, 뭐 PF dim2 이런 거는 뭐냐? Fully Syntactic Basic Editor입니다. 즉, 이 에디터까지 이 제너레이티드 LLM을 이용해서 제너레이팅 시켜봤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낸 제너레이티드 디아미네이스와 우리가 만들어낸 오픈 크리스퍼 1을 연결을 시키거나 아니면 SPCAS9의 제너레이티드 디아미네이스를 연결시켜서 성능을 평가해 본 건데 모든 경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디아미네이스를 생성하던 안 하던 뭐 결국에는 다 똑같은 그러니까 SPCAS9이나 오픈 크리스퍼 1이나 다 똑같은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이제 아베 8.20과 우리가 생성으로 만들어낸 디아미네이스를 비교하면 조금의 어, 그 베이스 에디팅 이피션시의 차이가 있긴 하죠. 근데 뭐 아무튼 세 가지 타겟인 건 이 1, 2, 3는 세 가지 타겟에 대한 성능을 평가한 거예요. 원 타겟, 네. 핵셀 내에서.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우리가 만들어낸 오픈 크리스퍼 1이 제너레이티드 베이스 에디터로서도 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해본 게 이제 fully generated gene 에디터를 만들어낸 겁니다. 앞에 모든 그런 실험들은 다 자연계에서 유래한 SPCAS9의 crRNA를 이용해서 gRNA를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한 거거든요. 근데 앞서 저희가 방법에서 알아봤듯이 gRNA 모델을 이용하면은 이런 gRNA 자체도 생성을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마지막으로 이 카스9 단백질도 생성을 시킨 거니까 그 오픈 크리스퍼 원도 SPCAS9과 닮은 생성형 단백질이니까 그거에 부합하는 생성형 RNA를 썼을 때 더 좀 진 에피션시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거를 이제 그런 가설을 세우고 입증을 해본 겁니다. 이제 물론 오픈 크리스퍼 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생성형 단백질들에 대해서도 총 이렇게 5종류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봤어요. 이제 SPCAS9의 sgRNA를 이용했을 때와 그리고 생성형으로 만들어낸 디자인드 sgRNA로 평가를 했을 때 이렇게 두 개를 평가해 본 거죠. 비교를 해본 거죠. 그 결과 물론 이렇게 좀 애매한 예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런 얘들의 경우에는 네, 그 회색인 자연 gRNA를 이용했을 때와 거의 동등한 88%가 88%의 제너레이티드 sgRNA가 자연계의 SPCAS9 sgRNA를 이용했을 때와 동등한 진 이피션시를 나타냈다는 걸 보였습니다. 뭐 진 이피션시는 당연히 인델레이트로 계산을 했고 그리고 5.3%는 오히려 이런 애들은 이제 오히려 자연계 sgRNA를 이용했을 때보다 더 진 이피션시가 높일 수 있었는데 반면에 6.7%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크게 늘었냐, 그러니까 향상되었다 혹은 감소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동등한 정도로 어, 기능했다로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아예 이 gRNA부터 cas9 단백질의 기능을 하는 진 에디터, 그러니까 단백질 파트까지 싹 다 이 LLM을 이용해서 생성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진 에디터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조금 구조적인 부분에서 간단히만 언급을 하면은 이제 연구자들이 이렇게 제너레이티드 진 에디터의 구조를 좀 뜯어봤는데 그 결과 이제 대부분 그러니까 1380개의 레시드로 이루어졌대요. 근데 그 중에서 앞서 봤듯이 오픈 크리스퍼1은 403개의 뮤테이션이 SPCAS9과 비교했을 때 발생했었죠. 근데 그 뮤테이션들의 대부분이 그냥 그저 이 솔벤트 엑스포스드 서페이스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즉 뭔가 RNA나 혹은 타겟 그러니까 gRNA나 뭐 아니면 타겟 DNA와 상호작용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 이런 중요한 부분이나에는 이제 뮤테이션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대부분은 이제 그저 단백질이 그냥 그 용액 내에 그러니까 용액에 노출되는 그 부분에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특이했던 건 이제 렉 로브와 그리고 HNH 로브에 발생했던 뮤테이션들인데 몇 개 이제 루프가 추가됐다고 합니다. HNH에는 4개의 이제 레시드로 이루어진 루프가 있었고 이제 여기 렉1에는 이제 9개의 루프 인설션이 그러니까 9개의 이제 레시드로 이루어진 루프가 삽입이 됐대요. 근데 이렇게 삽입된 루프의 어, 기능적인 이점이 뭘까를 좀 그 연구자들이 추론을 해봤는데 먼저 이 여기에 삽입된 거는 그 양전하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전하를 띠는 이런 가이드 RNA의 이제 리핏 부분이나 아니면 타겟 DNA와 이렇게 좀 상호작용력이 더 높아지니까 그게 약간 스테빌리티를 높은 게 아니냐라는 결론을 내렸고 HNH의 경우에는 클리비지 액티비티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클리비지 체크포인트 스테이트 즉 타겟 DNA를 절단하기 직전의 상태를 좀 안정화시켰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이제 그냥 연구자들이 추론을 해본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냥 이 논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본 것들인데 일단 이 논문에서 베이스 에디터까지는 이 오픈 크리스퍼 1을 이용해서 베이스 에디터까지는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였는데 디카스9이나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을까? 또 카스10이나 카스13 같은 다른 이제 타입의 단백질에도 이와 같은 이 파이프라인을 적용을 해서 생성형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러니까 의문이 들었고 또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이 결국에는 프로진 2 베이스 LM 같은 그런 랭귀지 모델에게 얼마나 양질의 데이터를 충분히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즉, 이 논문은 최초의 그런 제너레이티드 진 에디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이처에 실렸지만 이후의 후속작들은 그냥 그저 이제 성능이 더 높아지는 성능 개선 측면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었고요. 연구가 완전히 획기적인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컴퓨터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의문이 든 것 같고 그렇게 양질의 데이터를 충분히 제공하는 게 핵심이라면은 이번 이 연구에서 만들어 LLM이 생성해낸 카스 서열 정보들이 있잖아요. 뭐 100만 개씩 혹은 뭐 그중에서 좀 필터링 거쳐서 50만 개의 SP 카스9 뭐 서열 같은 거를 생성을 했는데 아예 그 정보들까지 기존에 이 논문에서 만들어낸 크리스퍼 아틀라스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 LM을 다시 재훈련시킨다면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 무한 반복한다면 과연 어디까지 발전을 할까? 이 생성된 단백질의 그 구조적, 기능적인 부분이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논문에서는 계속 셀 테스트를 할 때 핵 293 T셀을 이용을 했는데 좀 더 다양한 왜냐하면 세포들의 그런 조건이나 세포 내 환경 같은 게 다 세포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세포들에 대해서 진 에디팅 성능을 테스트를 해봐야 이렇게 생성형 진 에디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